일단 오늘 시장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제가 야후 파이낸스 하나 켜놨는데 맨 좌측에 보이는 게 오라클이죠. 네. 네, 어젯밤새 미국 증시에서 오라클의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아마 이게 오늘 한국 증시에서 처음과 끝을 다 했지 않나 보겠습니다. 밑에 내용도 있지만은 트럼프가 5천억 달러 정도 규모의 AI 투자에 대해서 뭐 오라클이라든지 오픈 AI라든지 소프트뱅크 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오늘 장을 딱 볼 때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기성전 트럼프다. 기성전 트럼프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장의 첫 번째 이슈는 사실 미국 증시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두고 네. 잠깐 트럼프 취임식 앞두고 잠깐 오르면서 마감을 했었어요. 오르면 마감을 했었고 이제 어제 하루 전날 같은 경우는 약간 상징적인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물론 뭐 아직 좀 지켜는 봐야겠는데 국채 금리라든지 달러가 조금 주춤할 때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게 이제 경기 민감주고 또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 또 아메리카 이즈 백이라든지 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실 미국이 가장 부유한 국가를 만들겠다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바라본 거는 반도체나 나스닥 지수가 오른 것보다는 뭐 러셀 2000 지수라든지 또 다우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이제 망라할 수 있는 S&P 500 지수가 이게 추세선을 좀 꺼놨습니다. 채널인데 약간 트럼프 트레이더가 나왔던 이제 11월 초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의 어떤 그 하락 채널을 어제 잠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증시는 여기서 위쪽으로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한 일주일 동안의 랠리가 트럼프 취임으로 인한 기대감이었기 때문에 좀 지켜는 봐야겠는데 사실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저는 상단은 좀 막혀 있을 것 같아요. 지수는 잠깐 올라가겠지만은 왜냐하면 M7 종목을 조금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이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시장은 트럼프 기성전 트럼프 쪽으로 계속 가는 그림인데 이게 이제 우리 장으로 놓고 보게 되면 두 개를 봤습니다. 두 개를 시가총액에서 왼쪽이 하이닉스고요. 네, 오늘 22만 5천 원을 마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이 여러분들의 이제 수건적인 종목이죠. 오매불망 그 종목입니다. 네. 196, 170. 알테오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무려 5%나 대폭등을 했습니다. 네.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두 지수가 놓고 보게 되면 오늘 주가지수 차트를 안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개별적 흐름들도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잡아주는 어떤 특정 종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테마 뭐 원전이든 로봇이든 양자든 뭐 우주든 간에 시장이 만약에 크게 흔들려 버리면 그 테마주들이 아침에 올랐다 밀려버리잖아요. 네. 그럼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양대 두 형님들이죠. 코스피는 이제 하이닉스, 코스닥은 지금 알테오젠 이렇게 잡아줬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따 말씀드릴 수많은 어떤 그 섹터들이 오늘 평소보다 가장 하락을 보였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근데 저게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SK 하이닉스 내일 실적 발표 진행이 되잖아요. 네. 실적 발표가 지금까지 주가가 오른 게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와도 세론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아니 뭐 하이닉스 실적 8조 전후 나오는 거 누구 모르는 사람이 어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장에 세론에 너무 많이 당했다. 믿을 수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직 믿음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다 이것 때문이에요. 전부 다. 기성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하기에 나라 좀 다른데 지금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이제 어제 오늘 이틀째인데 네. 나온 이야기 중에서 이제 나쁜 내용은 뭐냐 하면은 뭐 관세 인상하는 거고 부과하는 거고 뭐 규제 강화하고 행정명령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다른 것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국내 관점에서 가장 표면적으로 노출된 거는 이제 투자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수익집 핵심 수혜주는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 쪽이기 때문에 크게 놓고 보게 되면 전력 인프라라든지 복합 화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와 다 연결이 되게 되는데 트럼프가 이제 스타게이트라고 이야기를 일단 명칭해는 민간 기업 쪽으로 해가지고 5천억 정도의 프로젝트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는데 물론 이건 뭐 바이든식이나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얘가 민간이라는 게 좀 들어갔고 그래서 미국 내에 아까 봤던 오라클이라든지 일본의 소프트뱅크라든지 그다음에
뭐 샘 알트먼의 저기 오픈 AI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참가를 하는 걸 말하는데 미국 내 새로운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 20개의 일자리도 창출을 하게 되는 거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제가 이런 플로를 가지고 후반부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후반부에. 네, 알겠습니다. 계속 풀어드리는데 요 네. 그림을 봤을 때 첫 번째 원래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말해 AI는 많이 봤는데 AI에 대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첫 번째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전력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네. 뭐 전력 인프라는 뭐 사실 가장 많이 올랐지만은 실제적으로 미국이 이제 조금 더 좋아졌다 그러면 좀 그렇고 원래 전력 인프라 그 구조가 여기 이제 제너레이션 전력을 이제 발굴을 하겠죠. 그게 뭐 풍력이든 수력이든 태양광이든 기존에 이제 우리가 화력 발전이든 간에 그걸 이제 이송을 할 겁니다. 그죠? 이송을 할 겁니다. 뭐 송배전기도 있을 거고 송전탑도 있을 거고 변압기도 있을 거고 그것을 이제 여기 이제 변압기겠군요. 예.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할 것이고 분별하게 되면 그게 이제 뭐 공장이든 데이터 센터든 뭐 상가든 집으로 가는 건데 네. 이제 조금 더 커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전력 인프라는 2030년까지 놓아야 되는 전력 인프라선을 바꾸는 건 맞는데 트럼프는 조금 더 시추 뭐 예를 들어서 시추의 영역을 확대한다든지 쉽게 말해서 이제 셀가스라든지 원유를 채굴 하는 구역 자체를 실제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저 멀리 북극 알래스카까지 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쪽은 또 더 길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트랜스미션과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그 캐파가 레인지가 커지는 효과가 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놓고 보게 되면 어떤 규모로 될지 4년 동안 역천억 달러 정도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되면 또 수많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한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오늘 종목 중에서 요 GNC 에너지라는 종목이 하나 있었을 건데 예,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것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개별주긴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데이터 센터 내 가스터빈을 공급하는 기업이고 네.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국물은 별로 없다는 말이 많습니다. 없게는 없는데 전력 인프라 같은 기업들도 현대도 마찬가지고 효성도 마찬가지고 LS그룹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대부분 북미 수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매출 구조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차지하거든요. 최근에 LS 같은 경우가 LS그룹 위주로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고 테슬라의 xAI의 데이터 센터 쪽으로 전력 인프라를 공급한다고 하면 그런 게 다 늘어나는 그림이 거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도 지겹게 봤지만은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의 용량을 말하는 건데 뭐 어쨌든 이거 뭐 트럼프가 됐든 누가 됐든 바뀌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식 AI가 한 번 더 그런 걸 부려집히면서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게 오랜만에 건설 인프라 쪽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저도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전진 건설 로봇 이런 걸 많이 보는데 그것 따라고 두산 바켓이 언제 움직이나 봤는데 오늘 올라왔어요. 근데 연속성은 좀 자신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거는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정말 수혜가 될 만한 기업은 여기서 한둘 세 개 보게 되면 북미 쪽에서 실제적으로 캐파가 높고 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밥캣. 그다음에 이게 옛날에 이제 사명이 두산 인프라 코어죠. 네. 네, 이걸 이제 현대가 인수한 거니까 HD 현대 인프라 코어, 밥캣.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이고 밑에 있는 친구들은 어차피 밥캣이든 현대 쪽으로 뭐 부품을 납품하는 우리가 그 인프라 관련 부품 회사들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연속성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밥캣 같은 경우는 한 번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고 요 두 섹터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크게 봤을 때 뭐 트럼프가 계속 이제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항만도 짓고 건설도 네. 짓고 또 설마 멕시코에 장벽을 지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LA 산불 관련해서 재건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혜가 되긴 되는데 약간은 지금 이제 순환적인 차원으로 좀 업장을 들어온 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되는 종목 팝켓이라든지 뭐 요 정도만 좀 보시고 나머지는 일단은 뭐 수급적인 면에서는 주가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움직이지 않은 섹터에서 이제 이쪽으로 한번 세게 들어왔다. 그거 한번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대 낙폭에 따른 어느 정도의 반등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연속성은 뭐 크게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오늘 많이 움직였던 현대건설 같은 것도 대부분 원전 관련 그림으로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연속성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랠리로 이래가지고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잠깐 트럼프가 당선 취임하고 나서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게 좀 주춤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다시 어느 정도 의미 있게 계속 추세적으로 가져주는 것도 같이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환으로 들어오는 섹터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지 않으면은 올랐다 바로 밀려버리는 거거든요. 마침 시장이 어느 정도 뭐 저희 지수를 좀 잡아주는 관점에서, 이게 로테이션 관점에서 뭐 조선으로 들어갔던 자금이 빠져주고, 그런 자금에서 로테이션 관점이 있기 때문에 뭐 급하게 뭐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보통 한번 이렇게 거래를 치러 놓으면 저라면 한 일주일은 안 봅니다. 네.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그때 이제 눌림목의 폭을 보게 되면 힘의 강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눌림목의 폭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진짜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규모 자체도 굉장히 컸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전체적으로 M7 기업들이 지금 뭐 추가적으로 치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살짝 제한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네. 돈이 더 쏠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섹터나 업종 특징적으로 보신 게 있을까요? 우주항공이 저는 왜 안 오르나 싶었어요, 어저께도. 그래서 사실 어제 하루 전부터 우주항공 섹터를 보고는 있었는데 네. 뭐 깜빡 잊고 있었는지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이게 이제 가만히 보시면 트럼프가 그 취임 연설할 때, 이거는 벌써 하루 전날 내용, 연설 내용의 헤드라인 기사예요. 네. 화성에다가 성조기를 팍! 근데 이거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정책 효율 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앨런 머스크의 그 선거 캠프 당시에 많이 이제 치켜 세울 때도 스페이스X의 그 우주선이죠. 우주선이 슝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그대로 슝 착륙하는 그걸 되게 이제 강조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그동안 보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는 우주선은 그냥 슝 발사를 하게 되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바닷물에 퐁당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민간 우주, 요거 이제 우주 탐사가 목적이다 보니까 다시 원위치에 온단 말이에요. 우주선이. 네. 근데 이거는 가장 사실 트럼프 시대에는 되게 중요합니다. 주가는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향후 트럼프 4년 동안에는 거의 우주 쪽에는 상당히 많은 이벤트와 모멘텀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중국이 하다가 너무 따라와가지고 거의 다 따라온 것 중에 하나가 우주예요. 여기서 치고 가지 못하면, 이건 우주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이건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물론 우주 항공의 이제 뭐 기술은 곧 이제 군사력과도 직결하게 됩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은 미사일을 멀리 보낼 수 있는 기술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나와 있어서 아마 이쪽은 테마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는 실적은 아니에요. 네. 테마인데, 스페이스 테마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이제 트럼프 수혜주 테마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조금 들어간 그림인데,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올해 25년도에 뭐 스타쉽의 뭐 발사 횟수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유럽의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조금은 더 활성화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테마적인 관점에서는 오랜만에 좀 순환이 들어왔는데, 매매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일도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대장주 성격의 위성을 만드는 기업들 위주로 먼저 좀 보시면 좋고, 그러니까 위성체와 관련된 기업들요. 여기는 이제 실제로 위성체를 개발된 기업들이 이제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가 위성을 만드는 거고,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항공 부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성 통제 시스템을 하는 기업들이 보통 컨텍이라든지 뭐 루미라는 기업들이 있고, HBM 같은 경우는 위성 그 발사, 스페이스X 발사가 엔진에 들어가는 특수 금속을 납품한 회사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ENG나 이런 기업들은 발사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는 엮이긴 합니다만 조금 약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구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KT 기업들을 조금 제가 곱사리를 넣어둔 거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주 딱 움직이고 나면 또 조금 있다가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스타링크 관련 이슈거든요. 그렇죠. 근데 3월에 한국에 온다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우주도 그렇고 스타링크도 그렇고 지금은 실적은 안 나오는데 대부분 모멘텀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네. 아직도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작년도인가요? 법인을 만드네 만에 하다가 좀 허지부지 된 걸로 알고는 있긴 있는데, 그 이슈는 이제 또 트럼프가 왜 그러냐면 이게 전부 다 규제 산업이잖아요. 그런 관점을 보기 때문에 테마성 관점에서는 우주항공 쪽도 다시 한번 좀 기저귀를 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도. 근데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되게 뜬금없이 우주항공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조금
좀 세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일날엔 또 거의 안 움직이고 오늘 움직였잖아요. 시차 좀 발생을 하고. 아니 네. 뭐 매매하기 바빠서 그래요. 어제 또 우리가 다른 거 매매한다고 뭐 로봇하고 뭐 딴 거 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제 한번 딴 거 찾아볼까 이러니까 이제 화성 성조기 이거 네. 다 꽂혔나 보네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보고 계신 섹터 업종은요? 아마 원전은 많이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지금 왼쪽에 보는 건 이제 전 세계 1위 소형 SMR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입니다. 많이 올랐죠. 25달러 정도 있고 주가도 지금 최고가 수준에서 이제 조정폭물이 깊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오른쪽에 약간 이제 M 정권사에서 정리해준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을 한번 적어봤는데 뭐 다들 다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시추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LNG 수출을 재개하고 그게 있는데 다시 구두로 조금 천천히 정리해 보면 트럼프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캐파를 확대하게 됩니다. 캐파를 하고 원전을 확대를 해서 원전에 부활을 시키는 거죠. 네. 부활을 시키게 되고 여기 이 목적이 뭐냐면 에너지 강국으로 가겠다는 큰 목적은 있는데 그걸 한 번만 더 곱씹으면 저렴한 에너지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원가, 에너지원을 다변화해서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도 내려가는 그런 것도 다 같은 그림입니다.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은 유가도 시추가 많아지게 되면 공급이 많으니까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에너지 중에 원전 같은 경우는 왜 미국은 SMR에 집중을 하냐면 SMR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규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규제해서 상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으로 대변되는 SMR 같은 경우는 트럼프 입장에 놓고 볼 때는 청정 에너지원의 어떤 세계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시추 활동만 많이 해가지고 알래스카 그러면 또 난리 날 거예요. 그린피스? 그린피스 환경단체. 네, 그렇죠. 괜히 알래스카에다가 그게 아무리 미국 땅이라도 그거 막 땅 판다 그러면 싫어할 거예요. 예를 든 거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SMR인데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인허가를 간소화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상용화를 좀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은 뭐 상용은 안 됐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이제 SMR로 대변 뉴스케일 파워가 있고 또 테라파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또 투자한 회사고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바로 테라파워 쪽으로 주기기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이제 상용화 안 됐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겠지만 여기에는 뭐 두산도 들어갔습니다만은 SK 같은 경우도 SK 이노베이션이 바로 이쪽으로 3천억 정도의 출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기준으로 놓고 봐서 이제 관련주들은 사실 실적은 안 나오지만은 그 관련 이슈는 계속 나올 수가 있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한전 기술 필두로 해가지고 2027년까지 1,0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ISMR이라고 해가지고 한국행 SMR 사업을 위한 비즈니스를 현재 네. 연구를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아직은 실적은 없는 건데 사실 이제 이런 섹터들은 아까 마찬가지로 요런 섹터 요것도 실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뭐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뭐 소형 원전 이런 거는 우리가 실적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면 안 되고 향후에 많은 정부 정책 관점에서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대기업들이 덤벼드느냐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허가나 인허가 절차 자체가 계속 간소화되느냐 그런 게 핵심이거든요. 그 관점을 보시고 주가는 좀 이번 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있지만 지금 사실 두산도 그렇고 BHI도 그렇고 S&T 에너지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최근 2년 박스권을 뚫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점은 안 보겠습니다만은 조금 뭐 추격 매수하는 거는 이제 매매 영역이니까 좀 차치하고 일정 부분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우리나라 두쿠바니 체코 원전 수주 이벤트가 대충 3월 초에 예정돼 있거든요. 두쿠바니 원전화 이건 그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네. 원래 원전이든 SMR 관련주들이 약간 테마성과 이벤트성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2월 한 초중순까지 이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2, 3주 동안 좀 희지부지하면 또 남들이 안 본다 싶을 때 사야죠. 이 방송 보시고 내일도 큰일 나세요. 상당 트렌드를 제가 잡아드리는 거거든요. 네. 트렌드는 미국은 트럼프 시대에는 확실히 SMR 쪽을 강화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이닉스 이야기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고 이제 하이닉스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뻔히 아는 내용인데 아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하이닉스의 그 덕은 별로 올 거 없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이 약간 오라클이라든지 뭐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이 많이 수혜가 되는 거고 AI 인프라 투자 이거 인프라 투자라는 오프라인도 있고 그 데이터 센터 증설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참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왔는데 저거와 조금 관련된데 뭐 매체 전략 이야기 어쨌든 HBM 시장이 올해도 커진다는 건 누구나 인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퍼센테이지는 줄 수가 있는데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이제 엔비디아 독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주요 원래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들이에요. 누구? 구글과 아마존, 뭐 메타 이런 애들. 근데 구글도 그러고 아마존도 그러고 뭐 또 대표적인 주 고객이 메타도 그러고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메타는 어차피 AI 쪽을 키워야 될 거고 마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아마존의 에이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저라든지 아마존 AWS죠. 예, 네. 헷갈려 이럴 수 있어요. 예. 그럼요. 자, 요런 네. 이제 그 바이어들의 이제 다양성이 제법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은 하이닉스, 현재 수준으로는 하이닉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HBM 지금 12단에서는 거의 독점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글도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주가 22만 5천 원이 뭐 틀린 말은 아닌 거고 여기에 또 하나가 그런 관점으로 온다면 뭐 장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엔비디아 지금 그런 거 있어요. 엔비디아 주가 오른다고 하이닉스 오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주가는 이제 미국 테크주들은 조금 눌려져 있는 행위인데 제가 우측에 개별주 하나를 적어놨습니다만은 PSK 홀딩스거든요. PSK 홀딩스 외에도 지금 하이닉스 쪽으로 엔비디아 관련 또는 HBM 장비 기업들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보이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복합적인데 어쨌든 HBM이라는 거는 12단, 16단, 그 다음에 H4로 6세대로 가더라도 계속적인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테스트 속기 대사들 뭐 ISC라든지 테크윙이 주가가 뭐 많이 올라가 있을 거고 또 테크윙 같은 기업은 원래 테크윙이 패키징 후공정이 하이닉스 쪽이었는데 이번에 또 삼성 쪽으로도 납품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테스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물론 이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큰형님 하이닉스의 주가가 견조했기 때문이고 그거를 외국인들이 1월 동안 2조 원대 정도 몰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미반도체 포함해서 다른 종목들도 하이닉스의 주가가 완벽하게 꺾인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반도체 소부장에 약간 로테이션성 매기선이 계속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계속 관심 잃지 마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최근에 제주반도체나 대덕전자나 심택이나 이런 기업들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네. 심지어 MC넥스나 오늘 자화전자 같은 아니 무슨 일이지? 이게 많이 하도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이 하도가 안 됐는데 때는 바야흐로 1월 12일 날 네. 불과 열흘 전에 중국에서 상당히 강력한 카드를 하나 던졌습니다. 뭐였냐면 중국이 이번에 이제 이고환신 제도를 확대하면서 기존의 그 전자제품 외에도 실제적으로 스마트 기기 쪽으로도 대폭적인 이고환신 정책을 펴주겠다는 겁니다. 뭐 가격 할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래 저전력 반도체 핵심인데 올해부터 저가형 스마트폰 쪽으로 그 반도체 메모리를 늘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도 그냥 주가 움직이는 흐름이 되는 거고 또 대덕전자나 심택의 흐름도 물론 이 기업들이 뭐 우리가 말하는 오른쪽에 있는 PSK 홀딩스라든지 테코인이라든지 오늘 하늘 높이 날아간 DIT라든지 네. 이 정도의 HBM 쪽에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그만큼 지금 반도체 관련이나 IT 관련 쪽은 계속 좀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그걸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거시 쪽도 조금씩 반응이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그러니까 오늘 좀 여러 섹터가 사실 좀 정신없이 바쁘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었던 종목군들, 섹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내일은 우리가 뭘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우리 시장에서. 이 친구죠. 오. 두 친구가 있는데 다시 등장했네요. 네. 그렇죠. 네. 두 친구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있는데 아까 제가 하이닉스는 이제 우리 장을 취소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섹터 관점에서는 걔도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내일 되게 또 중요합니다. 물론 이거는 많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는 있는데 왜냐하면 뭐 LG에너지솔 밀려도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올라가면 지수는 잡아주니까.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제 그제 이제 좀 해프닝은 아니고 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시면 오늘은 또 낙폭 가대로 좀 올랐어요. 올랐는데 어쨌든 전기차 의무 판매제 폐지 관련된 이슈가 좀 부담이 되면서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는데
정확히는 LG인솔루션이 연초부터 올라갈 때 흐름은 어떤 그림으로 올라갔던 거냐면 대부분이 오늘도 우리 장 급등의 배경이 될 수 있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 자체를 유하게 하지 않을까가 핵심이었어요. 네. 그냥 단순하게 IRA 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트럼프가 IRA 부활할 필요는 없는 거죠. 확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하면 유지, 안 하면 축소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그런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오늘은 다시 어제 그 위치로 온 겁니다. 그럼 향후에 이제 LG인솔루션이 주가가 다시 천천히가 잡아주는지가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이닉스가 내일 실적을 발표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복세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이닉스 주가가 빠진다면 저는 실적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올라서 빠지는 겁니다.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 왜냐하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 않고 이미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내일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겠지만은 1분기, 2분기로 갈 때는 4분기보다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료를 놓고 보게 되면. 그래서 내일 하이닉스가 아무리 잘 나와봤자 어차피 1분기는 4분기보다 못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란 표현은 너무 좀 공격적이긴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랜더나 가격을 본다면 말이죠. 그런 게 좀 있어서 오히려 제가 보는 체크 포인트는 LG인솔루션이 하반 경기를 보이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은 원래 지수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수 관점에서 이제 풀어드리는 거예요.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한 2개월 만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관점에서 사실 특별히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모 증권사의 또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신한증권은 알테오젠의 목표가가 72만 원이거든요. 네. 똑같은 내용 그대로 하면서 이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피력을 했고 하지만 아이론 이야기도 주가는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알테오젠 오른다고 제약바이오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알테오젠이 상승을 하게 되면 거꾸로 시장은 지수 자체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어떤 개별 재료의 어떤 움직임에 나오는 그게 로봇이든 양자든 그래서 시장을 잡아주는 관점에서는 내일은 이 두 종목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잡아주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면은 전 고점권을 뭐 돌파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저 안에서의 단기 좀 좁은 박스권 정도에서의 흐름이라고 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이게 44만 4천 원이요? 아니요. 지금 짧게 보면 전고점. 네, 37만 원? 예. 37만 원, 38만 원, 그 구간. 돌파할 지금 수 사십시오. 있을까요? 지금 사셔야 됩니다. 아니 설마 제가 내일장 체크 포인트를 LG엔솔을 가져왔는데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딸랑 만원 가지고 가져왔겠습니까? 지금 LG엔솔루션 사시는 분들은 40만 원을 보고 사시는 겁니다. 갑자기 톤이 커졌네. 40만 원을 보고 살아. 저 힘들어요. 저번에도 알테오젠. 우리 알테오젠 힘드셨습니까? 알테오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올라왔는데 알테오젠 저거 사라고 했다가 다음날에 바로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러면서 이제 주식을 한번 하대표님 사면 어디 가셨냐. 주식을 엄청 사다단 말이에요. 주식을 한번 사면 묵직하게 네. 한 40~50%팍 실어가지고 그 요만한 돈으로 그 단다 치는 거 그거 너무 돈 안 된다니까요. 이런 거 한 30%, 50% 사가지고 한 20% 하면 계좌가 그냥 갑자기 왜 이러지 방송에서 예 부탁드립니다. 네. 묵직하게 갈 거는 묵직하게 가고 네. 예. 단타 칠 거는 단타 치고 예. 그렇게 그래서 내일장 포인트는 이겁니다. 단타 아닙니다. 저는 엔솔을 39만 원 이상에서 팔 거고 네. 알테오젠은 말 안 합니다. 말 안 시작했- 합니다. 예. 이제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연휴라서 안 나온다고 지금. 어차피 제 네. 인증샷은 텔레그램에 다 올라갑니다. 그런가요? 하이닉스도 뭐 다 올렸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준 변수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좀 빨리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이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조금 떨어져 줬어요. 네. 예, 취임하고 이후로. 근데 일단은 상단은 제한적이지만은 이게 급속도로 또 내려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취임하고 나서의 수위가 생각보다 덜하다고 하기 때문에 국채금리 이런 게 반응을 하는 건데 결정적으로 관세 부과라든지 정책 자체는 당반에 이거를 뭐 밑으로 늘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설날 쉬고 나서 미국도 금리 결정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보수적인 확률이 많아서 일단은 지금은 호재의 되돌림인데 위에는 막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급락을 해가지고 시장이
앞으로 쭉쭉쭉 가기에는 약간의 지금은 트럼프를 열리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네. 지난주가 하이닉스, 조선, 전력, 방산, 2차 전지 타지기, 어지러움증, 로양자였는데 네. 로봇 양자 자율주행이었는데 여기서 조금 바꿨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전력과 방산 쪽도 조금 매기세가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방산 쪽은 좀 있어 보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방원으로 대변되는 어떤 묵직한 섹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전력은 아마 추가적인 상승 탄력성은 그리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주 좀 피크를 친 것 같습니다. 조선하고 전력 쪽은 속도 조절이 조금 필요할 보이고, 네. 다지기는 여전히 2차 전지는 다진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로테이션으로 보는 개별주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우양 인프라라 적어봤는데, 이 우가 이제 우주가 되고요. 양은 양자 쪽인데, 양자는 사실 테마 쪽이거든요. 네. 근데 물론 미국 양자가 훨씬 좋습니다만은 미국 그 흐름 자체가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매매 빠르신 분들은 양자 쪽을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프라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아까 봤던 그런 기업들이에요. 우리가 보면 동성화인텍이나 태광 이런 종목 보면은 얼마나 갖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수 관련 주들이 이런 게 좀 많습니다. 아까 그 DY파나 진성TC 이런 기업들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금은 기관들이 콜을 좀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략을 조금 이어서 해봤는데, 이번 주 같은 게 밑에 것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IT 소부장은 제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만은 HBM 관련 쪽으로 포커스 맞추시고, 네. 오늘 밤에 나올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플러스 XR 같은 경우는, XR은 이건지 보고 해야 됩니다. 지금 자꾸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글래스로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혹시 까봐야 한다. 결정 났나요? 제가 알기로는 글래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또 근데 또 뭐 나와 있는 이미지는 또 보면 비전 프론처럼 물안경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건 한번 열려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거보다는 뭐 애매하시면은 그냥 IT 반도체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너지 관련은 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쉽게는 안 죽을 겁니다. 그게 이제 과연 이게 뭐 내일이 뭐가 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LNG로 대변되는 뭐 가스관, 피팅, 밸브, 강관, 그 다음에 복합화력 발전기, 주기기, 원전 이쪽으로는 계속 개별주도 살아 있을 것 같고, 네. 툭 튀어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설 쉬고 나면 2월 달이잖아요. 네. 그 무서운 상장 폐지의 시즌이 올 겁니다. 이제는 온다는 말이 너무 좀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하이닉스 실적 빼고 나면 4분기 실적에서 그렇게 확보적인 게 없잖아요. 네. 경기회복 실적주란 게 뭐냐면, 실적은 괜찮은데 빠져있던 내수주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화장품 관련주 중에도 화장품 OEM 업체들, ODM 업체들, 콜마라든지, 느리지만은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무조건 화장품 VT, 화장품 실리콘도 그거 말고요. 그건 어차피 그 나온 이슈 때 움직입니다. 그런 섹터하고, 예, 그런 거 위주로. 그 다음에 경기회복 실적주니까 건설 쪽은 뭐 아직 국내 관련해서 건설 쪽을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봤던 그 두산 밥켓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좀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댓글 중에 삼성전자 사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네. 45,000원 이하 정도 오면 그때 저는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